안녕하세요. 가자그 전문의 최정입니다. 벌써 2024년이 다 갔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12월에 정말 큰일이 한번 터졌네요. 지금 촬영을 하는 날짜가 12월 9일이다 보니까 이 방송이 나갈 수 있는 이제 녹화가 이제 나가는 날이 12월 30일이다 보니까 12월 30일 날은 대한민국이 조금 평화롭고 행복한 연말을 좀 맞이할 수 있도록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스트레스. 모든 사람이 받는다는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없는 분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주위나 환자분들 보면서 스트레스 없어요 하면 없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신체적으로, 물론 정신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내가 신체적으로 몸이 힘들다고 하면,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취지로 오늘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얘기는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된, 1950년대, 그죠? 생리적 반응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셀리아라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모든 어떤 것들이 스트레스로 빗대어지고 대명사처럼 되곤 했습니다. 그죠? 뭐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950년대 처음 이런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처음 이 단어를 이제 만든 셀리에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적응하는 어떤 과정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제 레시스턴스,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보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3단계로 구분을 좀 했는데요. 우리가 항상성을 갖고 있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죠?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죠? 스트레스를 이제 시작받으면 이제 알람 사인, 놀라고 이제 경계하고 하는 어떤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저항하는 단계예요, 몸이. 그래서 이제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 이 단계를 잘 해결하면 다시 좋은 건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견디다가 너무 내가 버겁다, 아니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소진이 됐다 하면 세 번째 단계 exhaustion 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사람이 되게 번아웃이 와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때 얘기가 바로 이제 breakdown, burnout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집에만 있고 움직이지 않고 밥도 안 먹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기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이제 정신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지금 녹화를 하는 이 시점이 바로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네,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그 다른 외부 사람들은 모르고 본인만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쯤에 한번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는데 한 50% 정도가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적죠. 하지만 이제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는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얘기할 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증상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에너지가 고갈되는 걸 느끼고요.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증상이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반문하셔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 많은 논문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그죠? 멘탈, 피지컬, 그러니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연결을 시킨 그런 논문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은 불면증을 주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음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소제닉 슬립 리액티비티라고 해서 그 스트레스가 수면에 영향을 주는 임팩트를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다 스트레스가 잠을 못 자게 한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울감이 있어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울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규명을 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MDD라고 해서 Major Depressive Disorder, 이 우울증을 어떻게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되겠고요. 또 한 프로는 이제 신체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잠도 못 자고 우울감도 생기지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희한하게 대표적으로 피부 질환입니다. 잘 이제 연관관계를 잘 생각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생각보다 피부 질환이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에 뭐 뽀루지라든가 여드름 같은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가렵거나 발진이 생긴 알레르기성 그런 질환들도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잘 생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가 이제 이뮨 시스템,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1차 보호막인 가장 취약한 신체 부분 피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드름이나 종기 아니면 가려움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보다 손이 얼굴이나 피부를 자꾸 만지게 되는 그런 습관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두통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MRI 찍거나 CT 찍어도 이상이 크게 없는데 생각보다 너무 자주 가고 머리가 아프다. 이럴 때도 스트레스 받았다고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성 통증이 시작돼서 허리, 무릎, 뒷목 등도 다치지도 않고 운동도 과하게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아프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논문은 이제 아크네, 여드름과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관계를 규명한 논문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닉 페인, 아까 말씀드렸죠. 두통이라든가 어깨, 허리 이런 부분이 이제 아플 수 있다. 그거를 머리에 있는 콜티졸, 이제 잘 아시죠? 콜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서 이 크로닉 페인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잔병 치레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안 걸리는 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상 감기도 걸리고 배도 자주 아프고요. 설사도 하고 이런 분.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몸이 안 좋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27개 연구를 분석하니까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상기도 감염, 즉 그 감기죠. 감기에 잘 걸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URI라고 해서 Upper Respiratory Infection, 감기, 상기도 감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영향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 못 가고 변비 생기고 밥맛도 없고 결과는 이제 스트레스를 만성화되면 지방이 쌓여서 몸 자체도 뚱뚱해지는 비만이 되는 그런 원인도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덥지도 않은데 식은땀이 흐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은 증상들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병원 갔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원인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검사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스트레스 검사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신경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파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호르몬 아시죠? 콜티졸. 네. 콜티졸을 이제 측정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결론이 나오면 그 원인을, 스트레스 원인을 잘 찾으시고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드린 그 증상이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가장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가장 큰 질병은 암이죠. 예, 암에 대한 예방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4년 연말이죠. 네. 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